여러분, 오늘 시장 보셨나요?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금 우리 시장을 덮친 이 엄청난 충격파, 그 거대한 거시경제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무시무시한 도미노 현상입니다. 자, 이 복잡한 자료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제가 바로 해설해 드릴게요. 먼저 이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5.19%. 와, 이거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수치입니다.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기준점이 되는 이 금리가 이렇게 무섭게 치솟았다는 건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초비상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금리 급등의 여파는 바로 우리 경제의 1차 방어선을 때렸습니다. 1,511원. 환율이 결국 1,500원이라는 묵직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허무하게 뚫어버린 거죠. 강달러가 진짜 블랙홀처럼 전 세계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엄청난 압박 상황을 이 숫자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된 충격의 마지막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3.25%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금리 뛰고 환율 치솟는데 우리 증시에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금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른바 3고 위기의 습격에 대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주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채권자경단의 귀환인데요. 이분들 시장 금리를 말 그대로 완력으로 끌어올리는 무서운 큰손들이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게 영 시원찮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국채를 무자비하게 던져버리면서 인플레 아직 너무 뜨겁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공포의 진짜 이면에는 중동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협상에서 좀 진전이 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꺼지질 않고 있어요. 그 결과 브렌트유가 배럴당 111달러 위에서 아주 찰거머리처럼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변수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두 번째 파트 코스피 급락과 외국인의 투매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수급 데이터 좀 보세요. 진짜 치열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에 무려 5조 2천억 원, 역대급 물량을 쏟아내면서 문자 그대로 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수 붕괴를 막겠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필사적으로 다 받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피 튀기는 공방전이죠. 시장 전문가의 이 코멘트가 지금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올해 누적으로 외국인이 1,000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막대한 개인들의 유동성이 아니었으면 지수 7,100선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조차 안 되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화려한 장막을 살짝 들추고 펀더멘털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은 1분기 영업이익이 176%나 껑충 뛰었어요. 대박이죠? 하지만 코스닥을 보면 글쎄요, 시뻘건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의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고 부채 비율은 치솟고 있어요. 완벽하게 실적이 양극화된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시장의 운명을 쥐고 있는 반도체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시죠. 앞서 코스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투명하게 나옵니다. 전체 코스피 순이익의 61.9%가 딱 두 군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나왔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한마디로 우리 시장 전체가 이 반도체 투톱의 어깨에 전적으로 기대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국 반도체 주식들도 흔들리고 고금리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반도체가 기침을 하면 시장 전체가 독감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딱 한 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잠시 주춤해진 AI 랠리에 다시 불을 붙이는 완벽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품이 빠지는 신호탄이 될까요? 이 타임라인 자료를 보시면 시장의 긴장감이 5월 21일로 갈수록 거의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 직후에 드디어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열리거든요. 과정 좀 보태서 이 단 하루의 결과가
단기적인 글로벌 증시의 전체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자, 이 거친 경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방어 움직임을 다룬 네 번째 파트, 안동 한일 정상회담 관련 자료입니다. 시장이 이토록 불안하다 보니 당연히 정부 최고위층도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마주 앉았죠. 발표된 주요 의제들을 보면 단연 경제 안보가 핵심입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거시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양국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공급망 방어막을 쳐보자, 이런 논의가 오간 거죠.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양국의 최우선 순위가 참 흥미롭게 엇갈립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 제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급망 협력 확대에 방점을 팍 찍었고요. 반면에 일본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에너지 위기부터 넘기자면서 원유 스와프 추진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각자가 처한 위기의 핵심이 어딘지 이 협상 카드에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부터 개인들의 방어,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해설해드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돈이 넘쳐나던 값싼 자본의 시대는 이제 확실히 막을 내렸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라는 이 냉혹한 삼고 시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한가요? 이 거대한 폭풍으로 뚫고 나갈 준비가 되셨는지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핵심을 찌르는 자료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